시진핑의 꿈, 중국몽. 1949년 10월 1일 드디어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됩니다. 바로 쩌둥이가 지도자인 국가 말이죠. 지난 효기심의 중국 편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쩌둥이는 정말 중국 개판 만들어 나섰습니다. 어찌되었든 마오쩌둥이 살아있을 당시 미국은 자신들의 강력한 견제 세력이었던 소련을 조지기 위해서 소련과 어마무시한 국경을 맞대고 있던 이 중국과 친해지는 것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미국은 1978년에는 대만과 수교를 끊고 1979년 중국과 정식 수교까지 하게 되었죠. 이제 마오쩌둥이 관짝 들어가고 덩샤오핑이 등판하면서 중국을 역삼투합 정수기에 넣고 오지게 뽑아내고 있었는데 그것을 위해 표방하던 것이 바로 도광양회입니다. 말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빨을 갈며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이죠. 1970년대 말 집권한 덩샤오핑은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개혁 개방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개판된 중국이 살아날 방법도 없고 당시의 중국이 소련이든 미국이든 맞짱 떠봤자 개털릴 게 분명했으니 이빨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것을 선택했던 겁니다. 이후 중국의 공산당부터 국가군대 모두를 장악한 강력한 주석 장쩌민이 들어섭니다. 아무튼 장쩌민도 덩샤오핑의 도광양회를 이어받은 그냥 중국 사회 문화 이익을 발전시킨다는 3개 대표 사상이란 걸 했었습니다. 이후 도광양회 다음으로 등장한 중국의 국가전략 화평굴기. 미국과 같은 강력한 국가가 되는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싸닥시원하고 조용히 국가를 평화롭게 발전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후진타오가 집권했을 때의 국가전략이었죠. 그렇게 중국의 덩샤오핑 장쩌민은 후진타오까지는 도광양회 화평굴기와 같은 것을 표방하면서 굳이 강대국들 심기 건드리거나 사이 안 좋아지게 만들진 않으려는, 그리고 중국의 발전을 위하는 그러한 스탠스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유소작이라고 해서 평화롭게 성장은 하겠지만 강대국들 누구든 하는 짓거리인 오지랖 부리는 건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한 것도 있긴 했지만 말이죠. 후진타오 때만 해도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 파트너로서 서로 잘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1991년 12월 소련이 이 지구에서 사라지고 러시아로 바뀌면서 미국은 자신들을 방해할 수 있는 강력한 세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게다가 2000년대 초반 9.11을 시작으로 미국의 정신은 온통 중동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진타오 집권 이후 10년 동안만 매년 평균 10% 안팎의 성장을 합니다. 2007년에는 무려 14.2%나 성장하기도 했었죠. 덕분에 2010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GDP가 일본을 추월합니다. 2010년 처음으로 전세계 최상위 경제강국 2개를 의미하는 G2에서 일본이 나가게 되었던 거죠. 앞으로 중국이 더욱 강력한 국가가 될 경우 소련의 붕괴 이후 유지되어 왔던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지도 모르는 상황. 이제 더 이상 그냥 봐줘선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소미아 1, 2, 3편에서도 보셨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전신,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이 시작됩니다. 이후 중국이 갑자기 저 두 가지를 과감하게 박살내고 분발 유의를 해야 한다고 드립을 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중국의 꿈, 중국몽 드립이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로 시진핑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시진핑은 2012년 11월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로 추대되면서 중국몽이라는 무언가 애매뽕짝한 단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2013년 3월 중국에서 매년 개최되는 중국 공산당 최대 회의 양회 폐막 연설에서 시진핑은 중국몽이라는 단어를 9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양회 폐막 이후 중국몽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친절하게 해설까지 해줬는데 13억 4천만 중국인민 개개인의 꿈의 결집체, 모든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책을 제공한다 라고 해설해줍니다. 사실 정치인이나 국가가 말하는 뻔한 얘기들 같이 들리기도 하는데 시진핑의 중국몽, 이 지구의 지배자를 다시 중화, 지구의 중심을 중국으로 하는 꿈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1대1로와 AIIB라는 은행을 만든 겁니다. 도대체 저 1대1로랑 AIIB를 왜 굳이 구태여 표방하고 있는 것일까? 현재 수많은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관계가 상당히 좋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마샬 플랜이었습니다. 전쟁은 승리한 국가도 경제가 개털이 되는 법. 당시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박살난 수많은 국가들이 소련이라는 형아 밑으로 들어가려던 상황이 존재했었으니 미국은 소련 형아 싫어요라고 말하며
전쟁 이후 박살난 경제 일으킬 수 있도록 수많은 돈을 지원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아이디어를 바로 당시 국무장관 마샬의 머리에서 나왔어 마샬 플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마샬 플랜으로 준 돈으로 도로, 철도, 항만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사회 기반 시설들부터 새로운 공장과 기업 투자 같은 것들을 통해 유럽 국가들은 일어설 수 있었고, 그러한 마샬 플랜에는 동아시아의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 외에도 저렇게 미국처럼 잘 사는 국가들이 특정 국가에 돈을 꿔주고 갚게 하는 채무 관계를 형성시켰어 그 국가와의 관계가 돈독해지거나 약간 쥐락펴락하기 편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바로 그러한 채무 관계의 중심에 세계은행이라는 미국 자본 중심의 은행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똑같이 따라하려던 국가, 일본 자본 그리고 미국 자본 중심의 아시아 투자개발은행도 70년대에 만들어지게 되었죠. 이제 중국의 1대1로 사업을 위한 수많은 자본은 저 중국 자본 중심의 AIIB를 통해 지출될 예정입니다. 1대1로는 어려울 것 없이 저렇게 생긴 루트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에게 자본을 투자해주는 것들을 통해서 중국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국가들 오지게 많이 만드는 게 1대1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AIIB의 자본으로 다른 국가 투자하는 사업에 기업들을 유치시키기도 하고 돈을 벌어들일 방법으로서 활용할 가치도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보면 중국몽은 말 그대로 과거 미국이 해왔던 방식들을 채택해서 중국과 가까운 국가들을 만들어내고, 중국의 투자를 받는 국가들을 만들어내고, 중국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형성될 수 있는 국가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것. 사실 미국과 중국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중국,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민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미국, 땅덩어리 넓은 중국, 마찬가지인 미국. 물론 넘사벽이긴 하지만 인구가 많은 중국, 그래도 3억이 넘는 인구를 지닌 미국, 그리고 두 국가 다 강력한 경제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수많은 전문가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중국은 결코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지정학 말이죠.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십시오.